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강의평을 보면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시간 절약 파워포인트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파워포인트는 우수한 강사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많이 있고 블로그에는 더 많고 옛날부터 이제 파워 블로그라고 해서 그런 분들도 많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MVP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추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직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워낙 잘 되는 분을 MVP라 그래가지고 파워 블로그 MVP 분들이 많은 좋은 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어쩌면 그분들이 했던 그 많은 것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저도 사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배우니까. 근데 저희 키포인트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 MVP라는 분들이 만든 파워포인트 강의를 보거나 이 파워포인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같은 데서 이거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딱 보내면 그분들이 이렇게 편집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 또 그분들이 좋다고 해서 소개하는 어떤 편집된 그 템플릿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그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거기는 레이아웃과 마스터와 이런 개념들 없이 그냥 예쁘게만 꾸민 것들이 많아요. 저는 왜 그 훌륭한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마스터와 레이아웃과 기능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지켜야 진짜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그 옛날에 어떤 기업이 뭐 아모레인가 뭐 SK인가 모르겠는데 파워포인트를 하면 직원들의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마치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파워포인트를 함으로써 해서 파워포인트 없는 이날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 생각 자체,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파워포인트는 내가 없는 내용을 잘 꾸미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이 설득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화시킨 거죠. 손으로 그리고 컴퓨터로 그리는 것보다 이 파워포인트로 그리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고 간단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쓰는 거거든요. 그걸 가려고 하는데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차를 타는 거잖아요. 근데 차를 타기 위해서 기름도 넣어야 되고 차도 정비해야 되고 세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엄청나게 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걸어가면 10분, 차 타고 가면 5분짜리 거리를 위해서 내가 차를 샀다. 그럼 5분 이상 세이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차하고 기름 넣는데 10분을 써버린다. 이런 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가. 그런 평가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쓰지 말자. 그 없는 날을 만들자. 이렇게 했다고 쓰는데 그거는 파워포인트는 억울하다 생각했습니다. 쓰는 사람들이 잘못 써놓고 자동 세차 기능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자동 세차 기능을 안 쓰고 그냥 자기 손으로 쌓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는 파워포인트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약해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나의 어떤 생각, 프레젠테이션뿐 아니라 자료를 정리할 때 나의 생각을 어떤 구체화시킬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썼어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강의할 내용이 있으면 제가 파워포인트 막 만들어요. 강의할 날짜가 없고 그냥 없는데 주제만 떠오르면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요. 왜냐면 나의 생각을 파워포인트로 정리하는 게 훨씬 편해요. 종이로 정리하거나 머릿속에 두는 것보다는 파워포인트가 그만큼 생각 정리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툴로 써야지 그거를 꾸미기 위해서 힘들게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옷을 편하자고 입는 거지 그걸 옷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럼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목 자체를 시간 절약 파워포인트라고 했고 바쁜 사람일수록 자기 아이디어를 어딘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뭐 원노트에 정리할 수도 있고 뭐 에버노트에 할 수도 있고 MS 워드에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파워포인트에 정리하는 거 꽤 추천합니다. 왜냐면 워낙 정리하기 쉽고 그림이랑 이것들 다 잘 붙이기가 좋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고 이제 유대미 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점은 4.56이고요. 보통 평타 정도 돼요. 4.5 정도 되면 제 강의 중에는 수강생은 137명이 들으셨네요. 그렇게까지 많은 숫자는 아니고 그래서 적은 숫자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절약 파워포인트가 엄청 인기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파워포인트 쓰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는 없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목을 좀 달라야 해야 되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평가는 대체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의문이에요. 사실 파워포인트는 워낙 많은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 강의 듣고 이거 너무 기초 내용이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누구 있냐? 라는 평가가 있어야 사실 되는 거거든요. 뭐 워낙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5점을 주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 내용인데도 잘 모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워낙 스펙트럼이 넓으니까요. 그 중에서 어쨌든 제 강의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은 절약한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지 않고 적당한 퀄리티에 있는 것을 만들고 싶은 뭐 세세하게 막 조절하고 이런 것까지 필요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도 사실 세세하게 조절하지 않거든요. 저도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그 만든 지 오래됐는데 한번 보는 거니까요. 사실 궁금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강의를 만들었나,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책을 썼나, 뭐 이런 걸 보면 것도 재밌죠. 자, 보면 떠오르네요. 이 내용이 큰 그림을 그리자, 이게 사실 제일 큰 거예요. 이 소소한 편집 기술들,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쓰이는 기능들, 이런 것들은 사소한 거거든요. 이건 시간 별로 절약되는 게 별로 아닌 거거든요. 이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이 강의의 큰 주제예요. 토탈 몇 시간이지? 36분, 57분, 50분이니까 2시간, 3시간 가까이 되는 영상이네요. 전체가 3시간이에요. 이 큰 그림을 그리자 안에 보면 이제 레이아웃과 마스터, 목차, 요약, 축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강의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일 키포인트. 이것들이 있어야 실제 그 파워포인트 만드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릿. 이 템플릿을 잘 정해서 쓰면 이 템플릿 하나가 딱 잘 만들어 놓으면 강의 준비할 때 엄청 편해져요. 그 템플릿을 만드는 거. 근데 나의 템플릿 소개하고 이름도 그 응용해서 만들 수 있겠죠. 크기와 디자인 이것도 이제 뭐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건 한 번만 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식과 테마. 이거 서식과 테마는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서식과 테마를 잘 이해하면 파워포인트 전체를 한 번에 바꿀 수가 있어요. 글자 테마, 그 글꼴 테마, 그다음에 서식 테마, 그다음에 컬러 테마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바꿔주는 거거든요. 즉 파워포인트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싹 한 번에 클릭 몇 번으로 그런 이런 것들을 이해되고 그게 마스터 안에 좀 들어가 있기도 해요. 이 테마라는 그 개념이 이 그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만들어서 파워포인트 엄청 잘 꾸미고 예쁘게 꾸미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데 자꾸 테마 이런 건데 그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꾸미는 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 그래서 마스터와 레이아웃과 테마를 바꾼다는 건 이번 경찰관 옷들은 모두 다 이제 파란색 계열로 통일한다. 화산 태연으로 바꾼다라는 이런 개념이고요. 이제 꾸민다는 것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꾸미는 거예요. 여기 장식 달고 뭐 달고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꾸미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테마를 바꿔도 그 꾸며진 그 개인, 특별한 그 개인은 그 테마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함부로 꾸미는 걸 하면 안 돼요. 전체를 꾸미는 거, 전체 일관되게 꾸미는 거, 그 테마와 마스터와 레이아웃을 바꾸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걸 자꾸 건드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꾸미기를 좋아하는 분들 또 그리고 이제 그걸 좋아하는 유튜버나 이제 블로거들은 자꾸 그걸 어떻게 하면 예쁜 사람들이 어필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 취향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시간을 절약하려면 레이아웃과 테마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건드리면 다른 꾸미기는 잘 안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세세한 것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 게 있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목차 같은 것 좀 쓰고 이 숨기기 기능, 링크 기능, 그 다음에 구역 기능 이런 것들은 네트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기능들인데 그것도 이제 좀 다룹니다. 이게 장점, 단점,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뭐 기능 자체 숨기기와 링크 기능은 뭐 3일쯤 다 설명이 되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응용하기에 따라서 나의 프레젠테이션이 편리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6분이나 했네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의 기능들, 요거는 이제 사실 섹션 3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슬라이드 쇼와 관련된 거를 아주 단축키 몇 가지만 싹 보여주면 사람들이 야 이런 기능이 있나 싶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참 희한한 거지.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가성비 높은 단축키들 이런 거죠. 슬라이드 쇼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은 이게 관심 유발을 위해서 첫 번째 넣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보니까 동영상 강의를 제 강의를 신청해 놓고도 끝까지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쯤보다 말고 앞부분만 보다 말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이 레이아웃과 마스터는 이제 한번 개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껴지면 이 슬라이드 쇼에 사용되는 단축키들은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알면 하나가 플러스 되는 뭐 시간 절약과는 큰 상관없지만 이제 그런 기능들이라 이 앞쪽에 넣었어요. 약간 뭐랄까 맛배기 같은 그런 거죠. 최소한 이거라도 알아라. 이걸만 아시면 그래도 편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넣었어요. 맛배기. 쉽게 맛보고 쉽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정도라도 알면 그래도 강의 들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일과 있었고
그다음 소소한 편집 기술들이 있는데 동영상 편집, 그림 편집, 도형 편집, 애니메이션 차트, 슬라이드 전환, 스마트 아트, 그다음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넣었어요. 스마트 아트 이거 정말 필요한 기능인데 생각보다 스마트 아트를 그렇게 잘 안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스마트 아트를 많이 쓰시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스마트 아트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2007에 나왔죠.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그다음에 그림 편집이나 도형 편집 보면 전 편집과 뭐 도형계, 쉐이프 결합, 뭐 세이프, 뭐 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설명했는데 이것도 아주 편하죠.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2010 버전부터 나왔는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애니메이션 중에서 차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트 애니메이션도 있고 차트 애니메이션인데 이것도 상당히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알면 이 차트 애니메이션을 배우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본 기능을 배운다고 할 수도 있어요. 소소한 편집 기술들. 이 소소한 편집 기술들은 시간을 확 절약한다고 할 수 없어요. 큰 틀에서 절약한다고 할 수 없는데 이걸 모르면 이제 소소한 편집을 계속 하면서 시간을 써야 되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또 넣었고요. 이걸 알면 이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겠죠. 프레젠테이션 발표. 야, 이걸 뭐 50분이나 했지? 발표자 도구. 발표자 도구에 대해서 좀 한점 설명했네요. 한쇼에 대해서 좀 설명했고, 한쇼가 상당히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했고, 녹화 기능에 대해서 썼고, 이제 과거 버전 녹화 기능, 요즘 버전 녹화 기능은 상당히 더 발달했죠. 근데 과거 버전 녹화 기능은 또 단점이 있습니다. 녹화 기능이 어떻게 발전되어 오는지를 쭉 보다 보면 그것도 좀 재밌어요. 파워포인트를 인쇄할 때 어떻게 인쇄하면 편리하게 인쇄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질문도 많거든요. 예. 이 파워포인트를 내 컴퓨터로 내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파워포인트 파일만 갖고 와서 발표하다 보면 에러 날 때가 있어요. 특히 한국은 괜찮은데 외국 가서 하게 되면 폰트도 없고 동영상 발표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에 대한 개념 및 해결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의 3시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다음에 한다 그러면 이걸 뭐 가능한 1시간 내 압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워낙 바쁜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